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요. 그 책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뭔가 좀 약간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 이제 제 아이디가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동안 몇 가지 이제 그 작가님께서 소송 진행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움직였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뭐 정황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전달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카톡이 또 모르는 분이 두 번 들어오셨어요. 이미 제보 다 끝났는데. 물론 추가 제보는 계속 받습니다. 저는 계속 받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조금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태계를 위한 거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예, 직접적으로는 저에게도 이익이 여부가 걸려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께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거시더니 뭐 소송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여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뭐 지나갔고요. 그랬더니 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몇 시간 안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하는 말이 해외 그 서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활동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겠죠. SNS나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이런 데에서 요걸 한 거를 뭐 이렇게 협조를 받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또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불안하시죠? 그죠? 예. 원래 그래요. 장난삼아 했던 게, 막상 장난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 장난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인생이 장난이 아니죠. 예. 뭐 어렸을 때의 무슨 패기 뭐 이런 거를 글쎄 몇 살까지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 흥분을 하면 패기라는 게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이성적인 환경에서 이성적인 그런 그 노멀한 그 평상시의 그 정신 상태에서 그렇게 남을 쉽게 비방한다는 게 폄하하고 그런다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탈중앙 외치는 비트코인하고 모비커겠지만 그래도 사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뭐 자유를 추구하는 아나키스트 분들이 과연 모여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나요? 그 특별한 섬이 하나 있죠? 지역 하나 있죠? 지금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진짜 아나키스트들만 모여가지고 사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치안이 뭐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 치안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그 지역이랑 이런 거는 이제 다 기억이 안 나고요. 워낙 읽은 지 오래돼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국가라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법률도 필요한 거고 치안도 필요한 거고 또 뭐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한 거죠.
본인이 그런 익명성에 기대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그런 이제 송장이 날라오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눈앞이 캄캄해요. 경험 한번 해보시면 캄캄해집니다. 뭐 제가 그런 류의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무슨 이렇게 나라에서 보내오는 문서를 받을 경우가 있죠. 그럼 딱 받으면 받는 순간부터 이게 왜 왔지? 이런 생각 바로 들죠. 설마 예전과 다른 문서가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좀 캥기시면 반성문 써서 제출하십시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진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자기 신변이 앞으로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신다고 생각이 되시면, 송장이 가기 전에 저라면 그렇게 되기 전에 장문에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람 앞날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쵸?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통법규 같은 거, 왜 뭐 쉽게 예를 들자면 교통법규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모르고서 위반했는데 국가에서 용서해 주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똑같이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거 안 먹혀요. 용서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에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잘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첨언을 하자면, 우리 모빅이 지금 굉장히 생태계가 이제 활성화 많이 잘 돼 있죠. 톡방도 굉장히 대화가 많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다들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 모빅이 그 기업에게 이제 나눠지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1단계를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걸 뭐 아셔야지 좋다, 모르실 때, 이 개념은 아니고요.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 모빅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기업들이 같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생태계가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그 비빔맥시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막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굉장히 좀 달라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는 그거를 많이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뭐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앞으로 우리 모빅은 이제 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면서 그 위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정말 되게 안일하게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모빅이 종국엔 어디까지 갈 거냐면 미국까지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작가님이 시작하셨다고 도대체 몇 번을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쵸? 자, 그러면 언젠가는 미국에 있는 특정 기업도 모빅 위에 올라탄다고 저는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 못하나요? 그죠? 정말 굴제 대기업에게도 지금 그게 갈 준비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실을 확정하면서 노력하는 게 모두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 생태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빅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작가님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실을 확정하는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를 돕고 그런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진짜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미국 기업에까지 딱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갔지만 미국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기 편하실까요? 우리나라 법은 좀 약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미국 법 그렇게 약한가요?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좀 긴 시간 동안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사람의 앞날이요 바뀌는 게 정말 말 한마디에 바뀌어요.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죄송한 거 있으면 알아서 잘 반성하시고 자기가 반성했다는 걸 증명을 하세요.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책은 제가 모던 타임즈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작가님이 이렇게, 예, 모던 타임스, 예, 이게 뭐 겉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예, 모던 타임스 1편만 읽었어요. 2편은 지금 사실 못 읽었고 1편 읽는데도 워낙에 바쁘니까 진짜 굉장히 길게 엄청 오랫동안 읽었어요. 한 3주 이상 읽은 건 이거 한 권 가지고 읽는데 책이 어려워서 그렇게 읽은 게 아니고요.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있는, 제가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일도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도 찍으려고 중간에 또 다른 책도 잠깐씩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이지갑 사업. 종이지갑 사업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게 막 0.1모씩 모든 지갑에 다 넣는데 시간이 진짜 몇 시간씩 걸리니까 기절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아니면 나 이거는 진짜 그만하고 유튜브 찍어서 내가 유튜브만으로 돕는 것도 정말 좋은 거 아닐까 막 이 생각도 하고 막 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반성을 했고 여러분한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런 부족한 생각을 했었다고. 종이지갑 사업은 앞으로 제가 열심히 더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닌 거는 아시죠? 저는 이미 작가님한테 너무나 큰 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빅 생태계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수익 있죠? 그거는 무조건 저는 전부 다 오테버스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작가님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 작가님을 생각하고 우리 오테버스 채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결국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종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종이 지갑을 정말 많이 뿌릴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게 모임에 지금 어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3일 연속 나갔다 와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정말 피곤했는데 정말 피곤했는데 3일 동안 나가면서 진짜 종이지갑 열심히 뿌리면서 내가 눈앞에서 모빅을 좀 더 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모빅을 사게 했어요. 거래방 들어가서. 사는 방법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명 있는 데서. 그래서 내가 직접 링크를 그 친구 휴대폰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사람 통장에 친구 보고 계좌 이체하고 모빅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빅이 진짜 1초 만에 계좌 그 사람이 보냈습니다 딱 하는 순간 1초 만에 들어와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니네가 보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움직일 때는 그렇게 느린 거지 이렇게 빠른 거야. 신용카드 그 승인 나는 것보다 빠르게 실제 비트코인이야. 이런 비트코인이 어떻게 커피숍에서 못 쓸 수 있겠니? 이런 말 했어요. 뭐 실제로는 못 쓰죠. 실제로는 못 씁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방식은 이제 당연히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저도 막 이제 종이 지갑으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해 보니까 이게 모빅만 그 전할 때 하고는 종이 지갑으로 할 때하고 완전 천지 차이더라고요. 모빅만 가지고 휴대폰 어플 깔아서 주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막 저
어플에 무슨 바이러스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어요. 근데 나도 깔았는데 내 장난 아니고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 공중된 어플이라고 보기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이 종이지갑 종이지갑 저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뭐 산더미로 갖고 있어요. 예. 뿌릴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따가 말미에 그 종이지갑 관련된 이제 행사 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종이지갑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좋아요. 어, 진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종이지갑에 제가 드리는 그 모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임에도 0.1모씩만 담아요. 저 더 그 이상 안 담아요. 예. 만약에 그 이상 받으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네가 모빅을 사면 내가 1모빅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안 담습니다. 물론 전체 뭐 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다 안 담아요. 다 0.1모씩만 줘요. 저도 무조건. 0.1만씩 해서 딱 주거든요.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요. 이게 종이지갑하고 이 모비 금액하고 해서 이게 대략 장당 한 1만 원 정도 돼. 얘기하면서 줘요. 그럼 벌써 한 10명 모였으면 1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요즘 사실 동창회 같은 거 아니면 일반 모임 갔을 때 모임 회비용 한 몇만 원 하나요? 한 2, 3만 원, 3, 4만 원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이상의 비용을 애들한테 다 뿌려요. 근데 재밌는 증상이 보이죠. 딱 뿌리고 나면은 애들이 예전에는 들은 채도 안 했는데 아예 듣지도 않고 어플도 안 깔았던 애들인데 종이 지갑을 주니까 재밌는 증상이 보이는데요. 한 전체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가 받고 제가 말 몇 마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종이 지갑을 자기 지갑에 넣더라고요. 이게 시작이구나. 아시겠죠? 예, 이게 시작입니다. 그 종이 지갑이 여러분 뭐 모빅을 내가 더 많이 사야 되나 아니면 종이 지갑을 내가 더 사야 되나 이거 갈등하시는 분들 톡방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톡방에 톡 내용을 전체 톡에 한 10분의 1도 못 읽어요. 왜냐면 바빠가지고 다 건너뜁니다. 제가 그냥 특수한 경우에 정말 한가할 때 딱 봤는데 뭔가 내용이 보이면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을 나눠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일하고 있거나 뭐 딴 거 하고 있어요. 책을 보든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들한테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반반 하세요. 반반. 예, 반반 하시면 됩니다. 모빅도 사시고 지갑도 사세요. 예, 둘 다 하세요. 그 지갑을 퍼뜨려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록 그게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그분에게도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지갑도 하시고 나를 위한 모빅도 사세요. 우리 이기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그쵸? 예. 우리가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기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냉철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짧게나마 그런 종이 지갑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모던 타임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모던 타임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봤는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데 이 책을 제가 한 며칠 사이에 막 일주일 사이에 읽었으면 앞 내용을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쫙 지나갔을 텐데 그게 안 되어서 앞을 다시 보니까 맥락도 너무 오랫동안 읽어가지고 맥락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한 두세 군데 정도만 표시해놨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세계 정치가 이게 변화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 국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산주의와 뭐 아니면 뭐 전체주의와 뭐 이런 옛날에 그런 뭐 때가 있었잖아요. 뭐 러시아 혁명 당시에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렇게 자 보고 한번 볼게요. 이 책 1편에 131페이지 잠깐만 읽어볼게요. 1편의 하단인데 131페이지예요. 그들은 이런 물리적 장악에 뒤이어 법령이라는 하부 구조를 장악했다. 11월 10일 표트르 1세의 관리 등급표가 폐지되었고 11월 22일 가택 수색이 합법화되었고 모피코트가 몰수되었다. 12월 11일 교회에서 관리하던 모든 학교가 국가에 넘어갔다. 12월 14일 모든 은행업을 국가가 독점하며 모든 산업은 노동자의 통제에 따르게 되었다. 12월 16일 모든 군대 계급이 폐지되었다.
12월 21일 혁명재판소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되었고 12월 24일 모든 공장이 즉각 국유화되었다. 12월 29일 모든 이자와 배당금 지급이 중지되었고 예금 인출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나중에 소설가 일리아 예렌부르크는 이렇게 썼다. 매일 아침 주민들은 벽에 붙여진 아직 축축하고 쭈글쭈글한 새 법령문을 주의 깊게 읽었다.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무섭죠? 무섭고 한편으로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진짜 모비커라면 이런 내용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계실 거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익숙하게 와닿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책 1편의 329페이지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중간중간 좀 여기는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냥 맥락만 잠깐 요것만 딱 읽어 드릴게요. 결국 미국은 곤혹스러운 질문으로 영국을 추궁했다. 우방으로 누구를 원하는가? 우리인가? 아니면 일본인가? 영국에게는 쉽지 않은 딜레마였다. 미국은 불확실한 동맹국이었다. 대규모의 대양 해군을 건설한다는 미국의 결정은 사실 다른 어떤 열강보다도 영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떠신가요?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제 글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저는 이 책 보면서 진짜 딱 그거밖에 안 남아요. 1편 한 편 딱 봤는데 진짜 그 제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진짜 개별 국가들이 정말 힘들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말 힘들어지는구나 이게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이 진짜 역사상 평이하지 않은 그런 평화의 시기다라는 게 정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이 책을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작가님이 잠깐 추천하셨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다른 과거 작가님 영상을 보다가 이 책을 잠깐 추천하시는 거 보고 나 저 책 안 읽었네 싶어서 지금 책을 구매해서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평화가 정말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런 때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불과 몇십 년 안 됐고, 심지어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정말 피 터지게 싸움만 하던 그런 시기였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작가님이 강조하시는데 이 책 보시면 정확히 느끼시니까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어보셔야 우리가 정말로 모비커로서 아니면 비트코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거에 대해서만 대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별 국가가 정말 이제 우선시 되어서 이제 막 움직일 때에 나 자신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산은 단 한 가지라고 정말 보이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모빅이죠. 정말 그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국유화 되는데 한 달? 네,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이거 내가 무슨 어디서 음모론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 페이지도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보시라고.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이게 실제 불과 100년도 전 일 아니에요. 이거 아직 100년도 안 된 일을 이게 지금 이렇게 역사로 남아있는 거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드네요. 자이건 타이건 진짜로 이게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역사는
역사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 후회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 비판을 하는 거지. 그 당시에 비판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말이 무조건 바뀐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말이 미리 예측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이런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 국가 간의 다양한 갈등이라든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이 안에 정말 그런 내용으로만 꽉 차 있어요. 평화의 시기에 대한 내용은 진짜 1도 없어요. 2편은 아직 안 봤는데 1편 보시면 진짜 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셔야 여러분이 진짜 시간의 지평을 저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려요. 시간 지평 늘리고 그 다음에 손실을 확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예. 작가님한테 받은 코인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물론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용기를 좀 더 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환경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여유자금으로 용기도 내보실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대목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같은 책 1편 307페이지요. 중간 부분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중요한 문제는 제국의 통화제도였다. 이 부분은 참 영국과 저희 식민지들에 관한 얘기예요. 잠깐. 자, 중요한 문제는 제국의 통화제도였다. 1912년부터 영국은 제국을 나누어 지역 통화를 쓰게 했다. 지역 통화는 식민지 스털링 교환 기준에 따라 영국 통화위원회에서 통제했다. 1920년부터 식민지는 지폐 등을 신용 발행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100% 담보물, 금괴 또는 우량 채권을 맡겨야만 했다. 이 때문에 특히 인도에서 민족주의자들 원성이 컸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현명한 제도였고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의 통화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영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였을 때 식민지 백성들에게 더 공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가난한 나라는 정의를 실천하거나 착취를 펼 여유가 없었다. 부유한 국가가 제국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그 중간 문구를 빼먹어서 다시 추가로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전쟁 와중에도 분명히 영국이라는 그런 그 제국이 있었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식민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뭐 그들에겐 사실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 말이 공감이 돼요. 영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였을 때 식민지 백성들에게 더 공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부유한 국가는 제국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틀린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뭐 누구에게나 공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세상이 공정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세계 경찰을 해줬던 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없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런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시기와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그래도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정말 많고요. 예를 들면 남미에도 있죠. 바로 밑에.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 나라들을 지금 보면 그 나라의 치안을 한번 보시고, 그 나라의 통화 주권을 한번 보시고, 그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한번 보시자고요.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의 그 제국이란 나라의 그 힘 투사력이 고립주의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남은 나라들 다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한테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책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 거예요.
과도기도 겪어야 될 것이고, 과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전처럼 우리가 행복한 시기를 다시도 겪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불행하다는 전제 조건을 단다고 하면 과거가 행복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머리에 막 계속 남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이 귀중한 시간이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막 미국 만능주의 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이 차라리 낫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런 거 보면 요즘 뭐 자극적으로 막 유튜브 보면은 뭐 중국이 뭐 망한다. 뭐 아니면 뭐 막 이런 좀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뭐 먼저 영상에서는 중국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이 망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중국이 망하면 누가 제일 더 큰 피해를 볼까요? 미국이에요. 왜냐면 준비가 아직 덜 됐잖아요. 중국이란 시스템이 그렇게 작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무역 그 교역량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나라가 갑자기 무슨 뭐 음모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모론적으로 갑자기 뭐 나라가 무너지고 분할되고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모르죠. 뭐 수뇌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중국 보고 뭐 무언의 압력을 계속해서 넣은 게 결국 이제 통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중국도 조금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서 내가 이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그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조금씩 느끼겠죠. 뭐 그러다 보면 뭐 일부 후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부 후퇴하면서 조금씩 그런 경제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빅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이제 딱 저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작가님 한양대 강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아시겠지만 제가 주주기 때문에 그 종이지갑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주주방에는 이미 초반에 공지를 했었는데, 저는 그 작가님 강연장에서 모빅 종이지갑을 나눠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400명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고를 봐야 되는데 대략 아마 맞을 것 같은데 400장은 넘게 갖고 있어요. 많이 준비하면 한 500장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종이 지갑을 나눠주실 분들을 좀 이제 자원봉사자를 좀 모집을 할게요. 저 좀 도와주십사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비 종이 지갑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일종의 포교 활동이죠.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일단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증상을 이 현상을 느낀 건데, 작가님이 언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브라마는 보지 않고도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스드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스드라는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종이 지갑으로 상품권 같은 게, 이거 타마님이 만들어주신 엄청 고급스럽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그거 초반에 준비할 때요, 진짜 디자인 딱 나왔을 때 막 그 주주님들 방에서 막 경론이 막 오고 갔어요. 막 디자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좋겠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디자인 다들 좋아하시고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경론이 오가셨어요. 막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예, 왜냐면 그거는 뭐 저는 드러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 근데 막 딱 나왔는데 막 누구는 막 처음부터 좋습니다, 막 저도 사실 좋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어떤 분은 반대 의견을 바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 의견 또 주시니까 반대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은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얘기가 막 감론을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종이 지갑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많은 의견이 거쳐져서 나온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딱 주면 지갑에 넣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휴대폰 어플에다 그냥 넣어주는 거고 틀려요. 휴대폰 어플에다 넣어주면 저 숫자 1? 저 숫자 10? 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저 진짜 그런 방송 봤거든요. 근데 종이 지갑에 탁 넣어가지고 비밀키 너 저거 긁지 마. 그거 긁으면 누구한테 뺏긴다. 그러면서 이거 진짜 귀한 거야. 그러면서 딱 주니까 반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양대 강연에서 종이 지갑을 이렇게 배포를 할 거예요. 배포를 할 건데 그거 자원봉사자분들이 몇 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혼자서 그 많은 장수를 뭐 그냥 막 부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눠드리다 보면 응대를 조금씩 해드려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받으신 분들이 분명 뭔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 400명이 중에 한 30분만 물어보신다 가능하면 내가 그분들한테 5분씩만 설명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날은 작가님의 강연을 위한 날이지 내가 그걸 나눠주기 위한 날은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서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연 시작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그냥 싹 나눠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눠줄 건데 그때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 강연이 6시쯤 시작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이른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자원하시는 분들 뭐 다른 루트는 필요 없고요. 자원하시는 분들 우리 톡방 있잖아요. 카톡방 2개 있잖아요. 그 거래방 말고 그 카톡방 2개에 제가 다 있으니까 저한테 1대1 좀 톡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사실 뭐 공원 말씀 계속 했었던 대로 제가 그 종이 지갑을 팔아서 이제 1차 판매에서는 제가 선물로 더 넣어드렸잖아요. 그건 어차피 제가 드리기 위한 선물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다 드리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판매분에서 마진이 좀 있어요. 그리고 3차 판매분에서도 지금 판매는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접수 폼을 열어놓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마진을 조금은 이제 생겨야 제가 그 모빅을 사실 이제 좀 넣을 수 있겠죠. 모든 종이 지갑에. 그래서 지금 일부러 받고 있어요.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이 지갑을 꽤 여러 장 준비를 해서 갈 거니까 그걸 좀 자원하실 분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생태계가 종이 지갑 하나로 전 많이 바뀐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날 강연장 안에 들으러 오신 분들이 진짜 제일 우리가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우리 모비커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안에 계신 모비커님들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인당 한 장 드릴 거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되지 않아요. 저한테 종이 지갑 사주신 분들께서 이미 다 저한테 그런 도움을 주신 거를 나눠드린다 생각하시면 전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중간중간 계시면 옆에 분들한테 종이 지갑 또 설명해 줘서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강연장 안에서 그걸 무료로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뭐 예상으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날 가봐야지 알겠지만 예상으로는 한 6시 시작이니까 한 5시쯤부터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저한테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혹시 어떤가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 이렇게 좀 SNS 상에서 작가님 관련된 그 비방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설명도 드렸어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잡아본 적이 사실 좀 여러 번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눈앞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반성문을 3장을 쓰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한 10여 년 전, 15년도 더 지난 얘기 같은데 젊은 아가씨인데 뭔가 잘못을 크게 했어요. 그냥 내가 바로 고발하면, 왜냐면 CCTV 다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발하면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데 그 20대 초반의 아가씨를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문 쓰고 3장 쓴 다음에 가라고 했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있는데 막상 인생이라는 게 그런 젊음의 패기로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분들 저는 진짜 마음으로 생각해요. 정말 네가 그렇게 심성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너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아이일까? 그런 사람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음에 동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작성을 하세요. 작성하셔가지고 그 오테버스로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뭐 장모님한테 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저한테 개인톡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세요. 하나도 안 빼고 다 전달해 드릴게요. 다 전달해 드립니다. 제보 영상도 봤지만 그런 것도 봤습니다. 다 전달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제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은 뭐 제 결정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면 다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딘 스타크랜다. 요즘에 종교 현상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모던 타임스 1편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읽어보셔야 그 로딘 스타크 얘기 나왔으니까 그 종교적 현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막 강하게 모비커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가 그거인 거지. 모든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던 타임즈 한번 읽어봐요. 두껍지만 여러분한테 그 전쟁의 그 격변의 시기가 얼마나 개인들한테 힘든 시기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며 그 뭐 유대인 학살부터 해서 막 이런 내용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막 뛰어난 사람도 그냥 어이없이 그냥 가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도 조금 섞여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격변 한 달 만에 세상이 바뀌어요. 이 나라 시스템이. 여러분 그런 시스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정말 일어났는데 한 달 만에 집 처분하고 나가실 수 있어요? 집 있으신 분? 전세 사시는 분 전세가 제대로 받고 나가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저 예를 들어 볼까요? 진짜 나라가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격변의 시기가 돼서 정말 이런데 이렇게 되지 않겠죠. 한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계 어딘가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절대 다수예요.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죠? 미국 시스템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까? 풍요를 못 누리고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까? 저는 못 누리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라고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책을 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제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 정말 백인이라서 자기네들 자부심이 강했던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막 프랑스와 독일, 뭐 스페인, 뭐 영국 이런 나라들 간에 피 튀기게 싸우면서 개인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강제 착출되고 막 성폭행 당하고 이런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진짜 내가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정말 예를 들어서 대만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멀쩡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환율 막 난리치고 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진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진짜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니까 이 책을 꼭 보세요. 그래야 내가 모빅을 아니면 비트코인을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구나. 이거 진짜 마음에 딱 새겨집니다. 아예 새겨져요. 그냥 마음판에 그냥 누구한테 예를 들어 톡방에서 저 사람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나도 또 해야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 맞는데요. 이런 책을 장문에 이런 두꺼운 책을 딱딱 보세요. 이런 책 보시면서 이 700페이지를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시면 훨씬 더 각인이 잘 됩니다. 예. 그런 거 꼭 진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 자원봉사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자원봉사자분들 좀 요청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자분들은 제가 뭐 따로 막 뭐 좋은 걸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은 뭐 글쎄요, 뭐랄까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그날 하루는 바쁘지만 시간 비워놓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되시면 낮부터도 뵐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소통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변 분들하고. 그러지만 그날은 또 작가님도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날로 있는데 저라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포교 활동을 하자고요. 그날 진짜 제대로 그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진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늘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오늘 톡방에서 또리님께서 자기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용돈을 가지고 이런 모빅을 사고 싶은데 얼마에 몇 개를 주실 수 있냐 했을 때 전 기꺼이 진짜 즐거워가지고 제가 종이 지갑에 그냥 넣어서 드릴게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형평성이 어긋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선언은 그렇게 했지만 10장에서 50장씩 사신 분들은 저한테 이득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이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이득을. 그지만 다른 분들이 그거 가지고 저한테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 그 형성을 우리 같이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 작가님 강연장에 가가지고 모빅을 내가 드릴 테니까 내 모빅이랑 같이 다 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것만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그분들이 질문하는 거 받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한테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저도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간단한 거 정도는 다 알고 오시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많이 어려운 거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막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거 물어보면 그 안에 분명히 우리 생태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무튼 저 좀 도와주실 분도 같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몇 번 지적을 당했는데 좀 짧게 아닙니다. 너무 또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